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외국계 기업 취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복리후생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복리후생은 사실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관련 없이 일반 대리점으로 적용할 것 같은데, 제가 외국계 기업을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정리한 5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가치관, 성향이다. 내가 수많은 복리후생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는 사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성향, 내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기개발이냐, 여가활용이냐, 커리어개발 지원이냐, 경제적 지원이냐, 건강보조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는 자기 가치관, 성향에 따라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복리후생의 의미,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게 기업은 자기가 수익을 내고 그 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복리후생이 투자를 하잖아요. 즉, 복리후생이 좋다는 기업은 기업의 수익이 충분하고 그 부분들을 직원들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위상이 되는 어떤 기업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직원의 장기 근속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복리후생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직계뿐만 아니라 어, 부인의 장모님, 그러니까 부인의 부모님이죠. 장인 장모님까지도 의료비 혜택이 주어져요. 의료보험 혜택이 다 주어지고 심지어는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고액의 수술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노부부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하게 연봉을 주는 거나 좀 더 준다 그래도 굳이 이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장기 근속에 의미가 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관련지어서 현실적인 혜택 부분, 세 번째로 가면 현실적인 혜택 부분이 주어지는데, 자, 금전 환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즉, 반드시 써야지만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좀 밑으로 내려가면 비필수적인 사용이라는 거, 예를 들면서 어학교육비 이런 거는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특별히 없는 친구들은, 그 직원들은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건 사실 혜택처럼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라든지 학자금, 유치원비, 문화체육비, 그다음에 연간 어느 정도 주어지는 뭐 복지 포인트, 뭐 휴가비 이런 거는 금전적으로 환산이 거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급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현실적인 혜택이다. 이 부분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중에 이렇게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가 건강보험료를 50%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액 지원하고요. 외국계 기업 중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메디칼 쪽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도 뭐 대학 학자금을 전액 주는 경우도 있고 반액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혜택 중에 저희 회사 경우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비라고 과거에 문화비, 체육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금액도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 혜택도 되게 지원받는 범위도 작았는데 최근에 그게 통합되면서 금액도 되게 통합이 되면서 사용하는 범위를 넓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 스크린 골프나 골프를 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운동을 한다든가 심지어 도서 구입비라 외국어 교육도 여기 포함되거든 저희는. 여러 가지 어떤 외국 교육은 별도구나. 이 문화체육비들도 현금으로 보조받기 때문에 사실 월급이 더 오른 효과가 사실 실질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쯤 말씀드린 필수적 사용 범위에 안 들어갔지만 이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그 월급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혜택 부분 되게 중요하다. 자, 실질적인 혜택 여부 네 번째로 가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건 이런 거죠. 신입사원인 경우에 미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녀 학자금 뭐 이런 혜택들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복리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예,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겠죠.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입사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하고 비슷하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복리후생이다. 일부의 그런 항목적인 요소가 있다. 단 이렇게 좋은 복리후생의 어떤 툴을 제공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4천만 원을 원해서 어, 내가 4천만 원 이상을 받고 싶었는데 4천만 원밖에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복지 혜택도 있고 문화체육도 있고 주유비도 지원해주고 굉장히 좋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연봉을 자기가 4천만 원 이상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이제 일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내가 일부 뭐 신입사원이든 초급자, 그러니까 그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사실 좀 입사를 결정하는데 좌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부족, 내가 원하는 것보다 300이나 500이 적다. 그럼 이거를 연봉을 못 올려주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주의비를 올려준다던가 뭐 다른 이 복리후생 쪽에서 특별히 어떤 부서에 할당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통해서 입사 뭐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복리후생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돌려서 이제 실제로 그 입사를 하는 경우 연봉형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복리후생 자체가 굉장히 금전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연봉이 좀 낮더라도 입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사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인사부나 서치폼에 좀 망설이지 말고 확인할 건 확인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과거에 찾아본 회사 중에 복리후생에 대해서 뭐 좋다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저도 경험을 하는 회사지만 이 회사들은 이제 인터넷에 나온 회사인데 미국계 제약사 중에 한국 에브비라는 회사하고 6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 뭐 가족과 동반 여행을 성과 좋은 팀에게는 보내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쭉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 교육,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은 어, 실제로 실행을 해야 혜택을 보는 것들이고 이렇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과급 뭐 포상제도가 있을 것이고 학자금 지원 이런 건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죠. 나중에 명절 상품권, 주식 매입제도 운영 이런 일반적인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비 이런 건 문화활동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건 북카페니 뭐 카페테리아 이런 건 사실 뭐 있으면 좀 부러운 거지만 없으면 좀 아쉬운 거고 뭐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입학 축하금 지원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산 휴가금 지원, 휴가비 지원 이런 이사비 각종 병조금 이런 것 병조금은 많이 하는 것들이고 이사 휴가 이런 것들도 이제 혜택이 되겠고요. 그다음 패밀리데이 이런 것도 이제 혜택이 되겠고요. 렘리서치 코리아 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게 모든 팀 직원이 1년에 한 번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지원한다. 신입사원 5주 미국 본사 교육 지원 네,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제가 다녔던 메디칼 쪽 회사인 경우에도 실적이 좋은 경우에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직원 전체가 해외여행을 이제 다녀왔던 그런 혜택을 받던 경우도 있고요. 의료보험 혜택, 치과보험 여러 가지 이제 주식 매입제도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부양가족 생명보험에 저희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직장 및 가족 혜택, 뭐 유급 휴가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교육 지원, 직원 교육, 입양비 원 지원에 하네요. 그 다음에 직원 추천상, 뭐 특허 저술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복리후생을 외국에 보면 좋은 회사들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것도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본 이야기는 복리후생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어요.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자리 잡은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복리후생도 굉장히 직원들에게 그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지원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근속에 대한 어떤 장기 근속에 대한 그 의지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측면도 있고 직원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작은 기업인 경우에 또 이러한 복리후생에 취약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작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리 보면 돼요. 이제 수익 자체가 작은 그런 기업,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국내에서 수익을 일정 부분 내는 기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